정리해 주세요. 근데 예. 처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그 처장님은 정확하게 예. 그날 그 박대령에 대한 수사 심의가 열린다는 거 그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아까 공문이 아니, 그러니까 갔다면서요. 그날은 그렇게 위촉식을 한다고만 들었지 그날 심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수사 심의가 열린다는 사실 몰랐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그거는 근데 그 여러 번 보도됐던 사실 아니, 아닌가요? 너무 바빴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가 정말입니다. 아니 알았으면 알았다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촉식만 조금 있다고 있기는 해서 어렵네요. 그렇게 된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네. 네. 주세요. 네. 예. 예, 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저도 좀 어기긴 하지만 정도껏 좀 어겨주시고 또 의원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그 질의를 연속 이어받아서 하시는 모습은 별로 모양이 안 좋습니다. 나중에 의원장님이 다 끝나시고 이렇게 추가 질의 시간을 얻으셔서 해주시는 게 마치 의원장님이 지금 야당 의원님의 그 어떤 그 보완자 이런 그러니까 좀 중립성을 좀 상실한 듯한 모습이 보여서 정중하게 그것 좀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차상병 사건이 나왔으니까 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솔직히 제가 국회 해병 전후에 우리 그 수석 부회장으로서 당시 최상병 그 이 참 안타까운 죽음을 제가 조문하러 직접 갔었고 또 가족들도 만나서 정말 위로하고 또 서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최상병 그 사망 사고의 그 본질은 훈련에 몰입해야 될 전시 국방에 전념해야 될 군인이 그것도 최강의 해병대 대원들이 안타까운 수해 현장에 복구 지원을 위해서 투입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해 복구 중에서도 좀 특이한 시신 수색 작업에 좀 긴급히 또 지원 달라는 것을 요청을 받고 거기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입니다. 자, 우리 해병대의 수해 복구 지원 그리고 거기서 예기치 못했던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 이 사건에 해병대가 얼마나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 본질은 사라지고 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와 대한민국 국방부 정부에서는 그 가족과 또 우리 상병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와 보상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그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가 그저 수사가 아니죠. 이건 조사입니다. 사전 조사 단계인데 거기서 또 내부에 충분한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실에 맞게 이게 뭔가 경찰에 이게 뭐가 자료가 가야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해병대 1년에 그 지휘 계통에 있는 8분을 갖다가 통째로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거 묶어서 소위 말해서 해병대를 괴멸 수준으로 몰아가는 상당히 잘못되고 왜곡된 조사 결과를 상관에 나중에 그거를 인지한 상관이 그거를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갖다가 경찰에 무단으로 넘기고 심지어는 또 군인권센터인가 이상한 사람 언론에 빨리 하세요. 출연을 해서 이상한 행동을 벌인 이거는 대표적인 항명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는 거는 저희 위원회 자체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제 기억에는 위원장님이 다른 때 추가 질의를 하신 적도 있었고요. 이거를 별로는 없죠. 관심사가 달아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여야를 나눠서 자꾸 위원장님이 여당 의원들과 달리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추가 질의를 한다고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위원회 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어져야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국민들이 이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여당 위원회 질문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위원장님의 질의를 못하도록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제 이거는 그만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계속 하다게 되면 네. 네, 드리세요. 네. 김한규 의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회의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이고요. 그 의원들이 질의하고 끝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든지 멘트를 붙이게 되면은 사실상 의원 질의에 대한 평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회의 운영하시고 굳이 어떤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15분을 받지 않습니까? 총 최적으로 5분, 7분, 3분. 그럼 그 시간을 받아서 그 시간 안에 어떤 의원이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떴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의원 질의 끝나자마자 받아서 위원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갖다 붙이면 그건 의원에 대한 질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위원회 운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까지 받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초월해가지고 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송석준 의원님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 이후에 쓰셨는데 저는 우리 군 기관장으로서 몰랐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권익위원회 기관의 일인 거잖아요. 개인이 몰랐던지를 안 했던지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이해람 중사 사건 때문에 생겨서 이제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사안인데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 추천을 해놓고 이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다 자율에 맡길 뿐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권익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측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로서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시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문에는 이쪽 시 플러스 12일까지 있다고 했는데 본인은 계속 이쪽 시간을 윤리더라. 기관에 대한 각각에서 그런 겁니다. 기관에 대한 강압으로 위원이 질의하고 그게 상부처에서 위원장이 그렇다고 힘을 실으면 나중에 나오는 기관에 대한 근데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냐면요. 네. 민병덕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 증거 자료와 한마디로 그 사무처장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국민들께서 다 누구나 그렇다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민병덕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에는 분명하게 그 이촉식과 수사심의가 열린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병대 의원님. 그런데 그 처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관 간에 그 하나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건 답변이 잘못됐든 그 자료가 잘못됐든 그런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여당 의원님들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자제하게 하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마지막에 저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확실하게 시간 받아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성 의원님 또 네.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 좀 말 좀 하시죠. 자, 아니 강성 발언권을 의원님, 얻고 얘기를 강성 하세요. 의원님. 그러면 강성 의원님은 지금 아니 지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발언하시겠다는 말을 거죠? 못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시겠다는 예. 거죠, 강성 의원님. 강성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이요. 아니 네. 저 국정감사 처음 해보는데요. 국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좀 얘기만 되면 발언권이고 뭐고 그냥 돗대기 시장으로 변합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 계속 의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고 어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나도 말은 하고 싶지만 이걸 저 의원님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한 분이 어떤 의원이 얘기하고 나면 꼭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가 맞다, 이게 틀리다, 뭐 피감기관을 압박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이 감사의 자리뿐만 아니라 현안 질의도 마찬가지로 그냥 돗대기 시장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의원이 얘기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실은 제가 질의를 다 했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또 답변을 또 좋은 답변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신 의원님은 내 질의에 끝나고 나서는 위원장님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뭐라고 자꾸 질의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요 논란은 그만 버리는 걸로 하고요. 네, 네, 김희근 의원님. 저기 뭐 강성희 의원님 말씀이 일견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왜 당적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은 사실 의원의 어떤 부분들은 물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니면 오늘 뵈면 위원장님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15분을 능가하는 질의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위원장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불편한 점도 있고요. 아까 강성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질의 이후에 위원장님이 좀 이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싫으면 싫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의원님이 미진하고 못 느꼈었으면 그 해당 의원이 추가 질의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까지 그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그 답을 얻어낼 때까지 그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그 답을 얻어낼 어떤 때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는 밑에 내려와서 여기서 질의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래서 아까 김한규 의원님 말씀 아니면 우리 강성희 의원님 말씀이 진짜 말씀은 맞는 듯 보여도 우리 강성희 의원님 말씀이 진짜 말씀은 맞는 듯 보여도 실제 그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난장판 돗대기 시장이 되게 하는 사실 단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위원장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질의가 끝났을 때 답변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걸 이어서 그 답변이 이상하니까 이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같아서 우리로서는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그게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무위에서는 이런 문제로 별로 다툰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그 편파적으로 했다면 오늘 송석준 의원님 발언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발언도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양쪽 다 발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